안녕하십니까. 누룽지 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수학 동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올리는 동영상은 수의 표현 세 번째 시간으로 1보다 작은 수를 표현하는 분수에 대해 살펴봅니다. 분수는 처음 개념이 만들어진 후에 개념이 확대되면서 나눗셈 연산을 표현하는 교로도 사용되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어떻게 분수의 표현이 나눗셈 연산의 기호가 될 수 있는지 그 근거와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분수의 개념과 연산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대부분 요령을 외워서 기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분수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한 다음에 앞으로는 분수를 자신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분수가 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하여 1보다 작거나 큰 부분을 표현하고 대상을 균등 분할하는 행위와 나눗셈 연산을 할 수 있는지, 물리량의 단위값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칙 연산의 연산 규칙에 근거하여 분수의 사칙 연산을 하는 방법을 정하고, 특별한 분수의 형태로 분분수가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고, 1보다 작은 수를 분자를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인 연분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분수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였죠. 기하학에서 주어진 두 개의 길이가 배수가 되지 않았을 때 배수가 되지 않는 길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지요. 배수가 되지 않으므로 공통으로 배수가 되는 공통 단위 길이를 찾은 다음에 공통 단위 길이의 배수로 각각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호는 두 길이를 구분하기 위해 수평으로 선을 하나 긋고 선의 위와 아래에 각각의 공통 단위 길이의 배수를 적는 방식으로 비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위에 적는 수를 분자, 아래에 적는 수를 분모라고 하지요. 그림에서 보면 두 길이가 배수가 되지 않는데 공통으로 배수가 되는 공통 단위 길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통 단위 길이로 각각의 길이를 재어보면 위의 길이는 3배가 되고 아래의 길이는 5배가 됩니다. 이 비값을 가로선 위에 3, 아래에 5를 적어 표시하고 위의 수를 분자, 아래의 수를 분모라고 합니다. 분수의 창조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x분의 1처럼 분수의 분모에 문자수나 다항식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라고 하지 않고 분수식이라고 구분합니다. 비를 표현하는 분수가 어떻게 하여 1보다 작은 수를 표현하게 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수학에서 말하는 단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에서 다루는 단위는 숫자 1이 표현하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물론 수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무엇이든지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 성질에 대해서는 자연수의 창조, 근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단위를 표현하는 대상이 정해지면 단위 1이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수로 표현하는 대상이든 이산수로 표현하는 대상이든 구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그 크기를 정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본 길이의 비처럼 연속수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에서는 작은 길이든 큰 길이든 단위 길이 1로 정할 수가 있고, 이해가 되시죠? 작은 면적이든 큰 면적이든 단위 면적 1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질량이든 큰 질량이든 단위 질량도 1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산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산수로 표현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한 학급의 학생 수를 단위 크기 1로 정할 수가 있고, 규모를 키워서 한 학교 전체의 학생 수를 단위 크기 1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나라의 전체 학생 수를 단위 크기 1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위 크기 1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 다루는 물리량의 단위는 수의 단위와는 약간 구분되어야 합니다. 물리학에서 물리량을 표현하는 단위는 수학의 단위 크기 1이죠. 단위 크기는 똑같습니다. 단위 크기 1에 대상을 표현하는 기호를 추가한 것입니다.
물리량은 수의 단위의 대상을 표현하는 기호를 추구한 것이죠. 그러므로 길이는 수의 단위 1로 정하는 크기에 따라서 1mm, 1cm, 1m, 1km로 표현하는데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가 기호로서 쓰이고 길이의 크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질량도 질량을 표시하는 단위 크기에 따라서 1g, 1kg으로 구분하고 시간도 시간의 크기에 따라서 1세컨드, 1미니트, 1아워로 구분하고 부피도 공간의 규모에 따라서 1cc, 1ml, 1리터로 구분합니다. 다른 물리량도 마찬가지인 것은 쉽게 이해되지요. 그러므로 물리학에서 다루는 물리량은 수와 기호, 그 기호는 단위죠. 수와 기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리량에 대해서도 건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단위를 잘 이해하고 물리량의 단위값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구분하여야만 합니다. 단위 1을 정하였으므로 지금부터는 분수의 두 번째 의미로 분수가 어떻게 하여 단위 1보다 작은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분수가 비율을 표현하는 것은 잘 이해하였는데 비율을 표현하는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림에서 녹색 길이와 푸른색 길이의 비율은 공통 단위 길이의 배수로 표현하여 5분의 3으로 표현합니다. 지금부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바꾸어 두 길이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의 단위 1이 푸른색 길이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녹색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길이를 수로 표현하는 것이죠. 즉 주어진 길이 1에 대한 상대적인 길이 값입니다. 이미 길이의 단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표현하고자 하는 길이를 단위 길이로 이동하여 비교해 보면 단위 길이의 일부분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단위 길이의 일부를 구성하는 크기가 단위 길이를 5등분 한 것의 3등분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길이는 단위 길이를 5등분 한 것에서 3등분 한 것에 해당하는 길이라는 의미로 기준이 되는 단위 길이의 값을 분모에 적고 표현하는 길이를 분자에 쓰기로 약속하면 5분의 3이라는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표현하는 수가 이산수인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의 전체 학생 수 300명을 단위 크기 1로 정하였을 때 3반 학급의 학생 수 30명은 10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속수의 대상이든 이산수의 대상이든 분수가 기준이 되는 단위 길이에 대한 빗값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길이에 대한 빗값입니다. 이때 분자의 숫자가 분모의 숫자보다 작은 경우에는 분수는 분모를 기준으로 한 단위 1보다 작은 일부분을 표현하게 되죠. 분수가 1보다 작은 수를 표현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분수의 세 번째 의미로 분수가 단위 크기 1보다 큰 부분을 표현하는 기호가 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수가 1보다 큰 수를 표현하는 것은 순수한 분수의 의미를 벗어나므로 뒤에서 설명하듯이 가짜분수, 가분수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푸른색 길이를 단위 1로 정하였습니다. 수로 표현하고자 하는 길이는 녹색 길이로 주어져 있습니다. 녹색 길이를 단위 길이와 비교하기 위해 단위 길이로 이동해 보니 단위 길이와 똑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분수의 표현 약속에 따라 분모, 분자에 각각 1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단위 1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므로 표현을 생략해 버리면 숫자 1로 적을 수가 있죠. 표현하는 길이가 기준이 되는 단위 1보다 2배가 되는 경우에도 1분의 2가 되어 2로 적을 수가 있고 3배가 되는 경우에도 1분의 3이 되어 3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수는 분모가 1인 분수로 분자의 수만큼 단위 크기의 배수에 해당하는 크기를 표현하는 수와 같아집니다. 1보다 큰 부분을 표현하게 되죠. 이번에는 정확하게 배수가 되지 않고 남는 부분이 있는 경우의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푸른색 길이가 단위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수로 표현하고자 하는 녹색의 길이가 단위 길이의 2배보다 크고 3배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단위 크기보다 작은 부분은 단위 크기를 3등분 한 것의 2등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분수의 표현 약속에 따라 분모의 3을 분자에는 8을 적어서 3분의 8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3분의 8은 배수 또는 정수 부분과 1보다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쓰면 앞에 파란색 1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2이므로 2와 3분의 2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분수로 표현하는 수의 개념을 표현하는 약속, 분수로 표현하는 수의 개념을 표현하는 약속을 정하는 것이죠. 각각의 표현에 대해 다른 이름을 부여하여 구분해 보겠습니다. 진분수는 진짜 분수라는 뜻으로 분모보다 분자의 수가 작은 분수로 기준 단위보다 작은 수를 표현합니다. 가분수는 가짜 분수라는 뜻으로 분자의 숫자가 분모와 같거나 큰 수인 경우의 분수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단위 1을 분수로 나타내면 1분의 1이므로 가분수가 되고 정수도 분수로 표현하면 가분수가 됩니다. 대분수는 가분수를 정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으로 나누어 표현한 것으로 두 부분을 묶어 두었다는 뜻으로 연대한다는 뜻이죠. 묶어 두었다는 뜻으로 대분수라고 합니다. 대자가 분자가 더 크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수가 분할을 하는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분할은 균등 분할입니다. 분할 행위를 이해해야 분수가 나눗셈을 표현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수는 가로선 위와 아래에 분자와 분모로 두 개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같은 크기로 균등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때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 대상의 수를 분자에 적고 똑같이 나누는 횟수를 분모에 적으면 분수는 대상을 분할하는 행위의 결과, 다른 말로 한 등분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림처럼 원으로 되어 있는 단위 크기 1이 있습니다.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죠. 이 단위를 똑같은 크기 n번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약속대로 이 분할 행위를 표기하면 각 등분의 크기는 n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n분의 1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위 1보다 작은 부분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분할 행위의 결과를 수로 표현하는 것과 분수의 표기는 같아집니다. 따라서 n분의 1은 단위 크기를 n번 분할하는 결과를 분수로 표현한 것이 되지요. 즉 분수가 분할하는 행위의 결과를 표현하는 약속을 분수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분할하는 행위를 분수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할하는 대상이 단위 크기가 아니라 단위 크기의 배수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분할 대상이 단위 크기의 n배가 되는 대상을 n번 균등 분할하는 행위를 해보면 분할 행위의 결과로 얻는 한 등분의 크기는 약속에 따라서 n분의 m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수 n분의 m이 표현하는 내용은 분자 m은 단위 크기 1이 m개의 모인 것이므로 각각의 단위를 n번 균등 분할한 다음에 각각의 등분 크기를 모두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n분의 m은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이 n번을 더한 것이죠. 그러므로 i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면 i = 1에서 m까지 n분의 1이 되고, 이것은 n분의 1을 n번 더한 것이므로 n분의 1 곱하기 m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자가 1이 아닌 분수는 단위 등분의 크기 n분의 1을 분모가 n이죠. n분의 1을 분자의 수만큼 반복해서 더한 것과 같아서 반복 더합니다. n분의 1 곱하기 m의 곱셈 전산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할하는 방식은 균등 분할이라는 것을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균등 분할에는 통계에서 다루는 평균 개념이 들어가 있으므로 균등 분할의 분수로 구한 값은 평균값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분수가 가지는 균등 분할 행위를 표현하는 성질에 근거하여 어떻게 해서 나눗셈 전산을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수의 다섯 번째 성질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곱셈 연산은 같은 수를 반복하여 더하는 행위를 하는 연산으로 정의하였죠. 또 나눗셈 연산은 곱셈의 역연산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눗셈은 같은 수를 반복하여 빼는 행위를 하는 연산이 됩니다. 더한 것을 물리니까 빼야 되겠죠. 자연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나눗셈 연산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접시와 사과 12개가 놓여 있습니다. 사과 3개를 반복해서 4번 담아서 사과 12개를 접시에 담는 행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행위를 연산으로 표현하면 행위 그대로를 표시하여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12, 3을 4번 더한 것이죠. 더하는 양이 같으므로 반복 덧셈의 연산 규칙에 따라서 3 곱하기 4는 12로 곱셈 연산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곱셈 연산을 물리는 역연산을 하면 사과 12개가 담겨있는 접시에서 3개씩 4번을 빼서 3개씩 4번을 더했으니까 3개씩 4번을 빼는 것이죠. 4번을 빼서 빈 접시를 만드는 행위를 하면 됩니다. 이 행위를 연산으로 표현하면 단순히 빼는 연산으로 12 빼기 3 빼기 3 빼기 3은 12, 즉 3을 4번 뺀 것이죠. 반복해서 뺄셈 연산 규칙에 따라서 12 나누기 4는 3으로 나눗셈 연산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눗셈의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균등 분할 행위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할하는 대상이 접시에 담긴 12개의 사과이고 균등하게 분할하는 횟수가 나누는 수 4이므로 한 개의 등분 크기는 연산의 결과값 3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눗셈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균등 분할 행위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같은 것은 같다는 동일률을 적용하게 되면 12 나누기 4 이꼴 3이라는 나눗셈 식을 4분의 12 이꼴 3이라는 분수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눗셈을 분수 형태로 적으면서 나누는 연산기호를 분수의 가로선으로 바꾸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눌 때는 나눈다고 할 때는 가로선을 긋고 분모에 나눈 횟수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눗셈은 균등 분할하는 분수로 계산할 수도 있고 나눗셈의 몫은 한 개의 등분의 크기로 이해하면 되죠. 여기서 예로 든 것은 사과 개수로 이산수이지만 연속수인 직선으로 바꾸어도 똑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일상적으로 나눗셈을 분수로 계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근거와 원리를 철저하게 한번 이해하는 과정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나눗셈과 분할 행위가 물리량의 단위값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리량의 단위값이 평균값을 나타내는 것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균등 분할은 평균값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인과를 다루는 물리 법칙이나 자연현상은 두 물리량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이면 B이다. 힘을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긴다. 이 같은 형식이죠. 두 물리량의 관계에서 기준이 되는 물리량의 단위값을 구하는 나눗셈은 모두 분수식으로 표현합니다. 두 물리량의 관계가 분수식으로 표현되면 분수식은 분모 물리량의 단위값에 대응하는 분자 물리량의 평균값을 표현합니다. 단위값에 대응하는 평균값이지요. 분수의 가로수는 편의상 슬래시로 바꾸어 적고 퍼로 읽습니다. 예를 들면 속도식인 5m/s는 분모 물리량인 단위 시간에 대한 분자 물리량인 변이의 크기가 5m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분모인 1초, 단위 크기가 1이죠. 1초에 대응되는 물리값, 다른 물리량, 즉 변이가 5m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속 5m가 됩니다. 이번에는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현상으로 어떤 질량체에 1초 동안 작용한 전체 힘이 10N일 때 5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상에서 주어진 수로 두 가지 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5m/s 제곱분의 10N과 10N분의 5m/s 제곱이죠.
물리량이므로 수와 단위를 구분하여 따로따로 계산하면 앞의 식에서 수 부분은 5분의 10이 되고 단위 부분은 미터 퍼 세크 제곱분의 뉴턴이 됩니다. 수 부분 5분의 10은 10을 5개로 균등하게 나누었을 때 한 개에 해당하는 크기를 나타내므로 그 값은 2가 됩니다. 그러므로 단위까지 포함하여 표현하면 앞의 식은 가속도 단위 1m per 세크 제곱마다 2뉴턴의 힘이 평균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을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뒤의 식은 기준이 되는 분모가 힘이므로 1뉴턴마다 0.5m per 세크 제곱의 평균 가속도가 만들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수식이 분모 물리량의 단위값에 대응하는 분자 물리량의 평균값을 표현하므로 구하는 물리량에 따라 수식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으로 분수의 의미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분수의 사칙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덧셈 연산입니다. 분수가 균등 분할하는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므로 분모는 분할하는 횟수를 표현하고 분자는 균등 분할한 대상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분수 n분의 m은 1단위 m개를 각각 n번 균등 분할한 다음에 각각의 등분 크기를 모두 더한 것과 같으므로 앞에 살펴본 내용과 같이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n분의 m은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을 n번 더한 것과 같고 n분의 1 곱하기 m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n분의 1은 한 등분의 크기를 나타내고 분자 m은 등분을 더하는 횟수가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즉 분수의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등분의 크기와 등분을 더하는 횟수는 분수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수는 분모가 만드는 등분을 분자의 수만큼 반복해서 더하거나 곱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하는 단위는 n분의 1처럼 반드시 같은 크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등분이어야 합니다. 분수에 대한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두 개의 분수를 더하는 연산을 해 보겠습니다. 두 분수 예를 들어서 4분의 3 더하기 7분의 5를 구하려고 합니다. 분수 또는 유리수의 덧셈은 닫혀 있으므로 연산값을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분수로 표현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인 등분과 등분의 횟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더하는 두 분수가 등분을 가지도록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등분은 분모가 정하므로 두 분수의 분모가 같아지도록 변경하면 됩니다. 이처럼 등분을 만들기 위해서 분수의 분모가 공통분모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공통분모, 통분이죠. 통분이라고 구분하면 분수를 더하는 첫 번째 단계는 통분을 하는 것이 됩니다. 공통분모를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공통분모는 정수에서 배우는 최소 공배수를 만들면 되는데 최소 공배수 LCM은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덧셈을 해 보겠습니다. 4분의 3 더하기 7분의 5에서 LCM 즉 최소 공배수는 28이므로 분모 분자에 각각 7과 4를 곱하면 4분의 3은 7을 곱해서 4 곱하기 7분의 3 곱하기 7은 28분의 21이 되고 7분의 5는 28분의 20이 됩니다. 공통분모 28을 구했죠. 두 분수가 같은 등분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28분의 21 더하기 28분의 20처럼 통분한 분자의 수를 더하면 분수의 크기를 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연산값 28분의 41은 1과 28분의 12로 대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분수의 뺄셈은 덧셈의 역연산이므로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4분의 3 빼기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 7분의 5는 28분의 21 통분한 분수죠. 28분의 21 더하기 역연산이므로 음수 마이너스 28분의 20을 더하면 28분의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의 분수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더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분자에 붙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분수식의 덧셈과 뺄셈도 분수식, 즉 문자가 들어있는 분수도 분자 수를 통분하여 계산하면 된다는 것의 이해가 되시죠? 분수의 덧셈은 너무나 익숙하여 기계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덧셈의 근거와 원리를 잘 이해해 두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분수의 곱셈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더한 분수를 곱해 보겠습니다. 4분의 3 곱하기 7분의 5를 계산합니다. 이 곱셈식이 가지는 의미는 1보다 작은 수인 4분의 3을 1보다 작은 수인 7분의 5만큼 반복해서 더한 것인데 1보다 작은 수를 반복해서 더한다는 것이 어떻게 더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수를 곱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4분의 1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4분의 1은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1로 변경할 수가 있고 이 식은 단위 크기 1을 4등분하여 한 번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곱하는 분수의 분모 4가 곱해지는 수 1을 등분하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1을 4등분하여 뒤에 1을 적용하여 한 번 더한 것이죠. 이번에는 4분의 3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4분의 3은 4분의 1 곱하기 3은 4분의 1 곱하기 1분의 3으로 고쳐 쓸 수가 있고 이것은 4분의 1 전체를 3번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 연산에서 곱해지는 수 4분의 1에서 4는 단위 크기 1을 4등분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곱하는 수 1분의 3에서 분모 1이 곱해지는 수 4분의 1을 한 등분, 1등분 하는 것이므로 4분의 1 전체를 가리키는 기호 역할을 합니다. 곱하는 수의 분모가 곱해지는 수를 분할한다는 기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4분의 1을 2분의 1만큼 반복해서 더하라는 것인데 곱해지는 수 4분의 1에서 분모 4는 단위 크기 1을 4등분 하라는 의미이고 곱하는 수 2분의 1에서 분모 2는 4분의 1을 2등분 하라는 의미가 되므로 연산의 결과값은 4분의 1의 반으로 8분의 1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때 분모 4와 2는 모두 곱해지는 수를 등분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에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4분의 1을 2분의 3만큼 반복해서 더하라는 것인데 이 식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3으로 바꿔쓰고 4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3번 더하는 것이므로 8분의 3이 됩니다. 이 식에서도 분모 4와 2는 모두 곱해지는 수를 등분하라는 의미를 가지죠. 이번에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이 식은 4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으로 고칠 수가 있고 교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곱하는 수의 분모 4와 곱해지는 수 분모는 1을 4등분하고 또 4분의 1을 2등분한 8등분을 3 곱하기 3 하여 9번 더하는 것을 지시하므로 결과값은 8분의 9로 계산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분수의 곱셈에서 분수의 분모는 곱해지는 수를 등분하는 기능을 하고 분자는 등분한 크기를 반복해서 더하는 횟수를 지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곱셈 4분의 3 곱하기 7분의 5는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7분의 5와 같고 이 식은 1을 4등분한 다음에 다시 7등분한 것을 3 곱하기 5번은 15번을 구하는 것과 같으므로 28분의 15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분수 n분의 m, q분의 p를 곱하는 연산은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여 분자에 적고 np는 np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여 분모에 적으면
NQ분의 NP가 됩니다. 이것이 분수의 곱셈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이죠. 분수의 곱셈도 덧셈처럼 기계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근거와 원리를 한번 제대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분수의 나눗셈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집합에서 나눗셈의 연산은 곱셈의 역연산이므로 분수의 나눗셈은 별도로 의미를 새기지 않고 곱셈의 역연산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나눗셈도 곱셈처럼 의미를 새기면서 연산 규칙을 정할 수도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므로 역연산으로 바로 계산합니다. 실수 집합에서의 곱셈의 여고는 역수이고 분수의 역수는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적으면 되므로 분수의 나눗셈은 분수의 역수를 곱하면 됩니다. 역분과 역연산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앞에서 사용한 두 분수를 나누어 보면 4분의 3 나누기 7분의 5는 4분의 3 곱하기 5분의 7로 바꿀 수가 있고 분수의 곱셈을 적용하면 20분의 1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분수의 나눗셈은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 곱셈의 역연산으로 계산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물론 나눗셈을 바로 적용하여 4분의 3 나누기 7분의 5는 뒤에서 배우는 번분수로 바꾸어 번분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특별한 분수의 형태로 번분수와 연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번분수입니다. 번분수는 분모나 분자가 분수로 되어 있는 분수로 정의합니다. 나눗셈은 분수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로 바꾸어 쓰면 번분수가 됩니다. 분수의 나눗셈을 곱셈의 역연산으로 계산하지 않는 계산법이죠. 앞의 예를 사용하면 4분의 3 나누기 7분의 5는 7분의 5분의 4분의 3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분모와 분자가 모두 분수로 되어 있는 번분수가 되었죠. 번분수의 의미는 분수가 번영한다 할 정도로 많다는 뜻이므로 분수를 여러 번 나누는 경우에는 분수의 분수가 연이어지는 분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4분의 3 나누기 7분의 5 나누기 9분의 5는 나누는 분수를 계속 분수로 적으면 4분의 3 나누기 7분의 5 나누기 9분의 5, 즉 9분의 5분의 7분의 5분의 4분의 3이 되는 것이죠. 이때 분수의 가로선 길이에 따라 분수의 순서를 정할 수가 있는데 가로선이 긴 분수가 앞에 나오는 분수이므로 계산은 뒤에 하게 됩니다. 여기서 번분수의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번분수는 기본적으로 분수의 나눗셈이므로 번분수의 계산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합니다. 가장 간단한 번분수인 A분의 B 나누기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를 계산해 보면 D분의 C분의 B분의 A는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는 역연산을 하여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가 되죠. 그러면 BC분의 AD가 됩니다. 매번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안쪽에 두 수를 곱하여 분모로 정하고 바깥쪽에 두 수를 곱하여 분자로 정한다는 규칙을 익혀서 계산하지요. 만약 요령을 잊어버리면 앞의 원리에 따라서 계산하면 됩니다. 앞의 예시를 계산해 보면 7분의 5 나누기 4분의 3은 7분의 5분의 4분의 3, 즉 4분의 3 나누기 7분의 5죠. 7분의 5는 안쪽 수수 4와 5를 곱하여 분모에 였습니다. 4 곱하기 5는 20이 되고 바깥 주수 3과 7을 곱하여 21이 되죠. 세 개의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번분수인 4분의 3 나누기 7분의 5 나누기 9분의 5는 먼저 가로선 길이가 짧은, 즉 뒤의 분수를 먼저 계산하죠. 그러면 큰 분수의 분모를 먼저 계산하면 7과 5를 적어서 안쪽 수니까 안쪽 수를 적어서 분모를 만들죠. 7 곱하기 5가 되고 바깥쪽 수를 곱해서 분모가 되니까 5 곱하기 됩니다. 그러면 7분의 5, 35분의 45분의 4분의 3이 되죠. 다시
안쪽 분수 4 곱하기 45를 분모에 적고 3 곱하기 35를 분자에 적으면 180분의 105로 분분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연분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분수는 진분수를 근본으로 하면서 분모를 기준으로 할 때 분자의 크기가 분모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지를 나타냅니다. 2분의 1은 반을 나타내고 3분의 2는 3등분 한 것 중에서 2개를 나타내죠. 그런데 생각하는 방향을 바꾸어서 분모 대신에 분자를 기준으로 하여 분모가 분자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타내는 비율은 작은 분수를 나타내죠. 이처럼 분자를 기준으로 비율을 표시하는 분수의 표현법을 연분수라고 합니다. 연분수도 진분수와 똑같은 비율을 나타내므로 연분수와 진분수는 같은 수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표현 형식이 달라도 나타내는 비율은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분수를 만드는 방법은 분자가 기준이 되므로 진분수의 분자를 1로 만들어 기준수로 1로 만들면 됩니다.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값이 변하지 않으므로 분자와 분모의 분자의 수를 나누면 분자가 1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분자수를 나누어서 분자를 1로 만듭니다. 2분의 1은 분자가 이미 단위 크기 1로 되어 있으므로 연분수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분모가 분자의 2배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3분의 2는 분모 분자에 각각 분자인 2를 나누면 2분의 3분의 2분의 2가 되면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2분의 3이 되는데 2분의 3은 1 더하기 2분의 1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분수를 나누어 쓴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표시한 것이 연분수입니다. 2분의 3을 연분수로 해석하게 되면 분모가 분자에 비해서 1배 하고도 0.5가 즉 2분의 1이 더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분수의 경우는 정수 부분을 분리한 다음에 진분수 부분만 연분수로 나타냅니다. 9분의 13은 대분수로 쓰면 1 플러스 9분의 4로 분리할 수가 있고 진분수를 연분수로 바꾸어 쓰면 분모 분자의 4로 나누어서 1 더하기 1 나누기 4분의 9가 되죠. 이것은 1 더하기 2 더하기 4분의 1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분모가 분자보다 2배 크고도 4분의 1이 더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리수의 분수는 두 정수의 비율이므로 분모를 기준으로 해도 일정한 비율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리수 분수를 연분수로 표현할 경우에도 어느 순간에는 그 분수의 값이 끝나게 되죠. 즉 분자가 1인 분수로 바꾸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유리수 분수의 유한성과 무리수 분수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무리수의 연산을 배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분수가 가지는 의미를 6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두 수의 비율을 표현하는 수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1보다 작은 부분을 표현하는 수로 진분수를 살펴보았고 1보다 큰 부분을 표현하는 수로 가분수와 대분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을 균등 분할하는 횡의를 할 때 횡의의 결과로 얻는 한 등분의 크기를 표현하는 수가 분수로 표현된다는 것도 살펴본 다음에 대상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균등한 양을 반복해서 드러내는 나눗셈의 연산과 같은 의미이므로 나눗셈을 분수로 표현하는 근거도 살펴보았습니다. 물리량의 관계를 표현하는 물리법칙이나 현상에서 한 물리량에 대한 단위에 대한 다른 물리량의 단위값을 표현할 때 분수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분수의 사칙 연산으로 덧셈 연산은 더하는 분수의 분모의 크기를 같이 만들어서 한 등분의 크기를 같게 만든 다음에 즉 통분한 다음에
분자를 더하여 연산의 결합값을 구한다는 것과 곱셈 연산은 분수의 분모가 곱해지는 대상을 분할하는 횟수를 나타내므로 두 개의 분수를 곱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대상의 단위를 연속해서 분할하는 것이 되므로 즉 분모를 곱하는 것이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여 등분의 크기를 정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여 더하는 횟수를 간단히 계산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눗셈 연산은 곱셈 연산의 역연산이므로 나누는 분수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되는데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가 분수의 역수가 되므로 분수의 나눗셈은 나누는 분수의 분모 분자를 바꾼 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한 형태의 분수의 하나로 번분수는 분모에 분수나 분수식이 들어있는 분수로 정의하고 분모에 들어있는 분수는 분수를 나눈 것과 같으므로 번분수의 계산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한다는 것과 번분수의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번분수에서 안쪽 수를 곱하여 분모로 만들고 바깥수를 곱하여 분자로 만들어 연산값을 쉽게 계산한다는 방식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분수로 살펴본 연분수는 진분수가 분모를 기준으로 분자가 얼마나 작은지 비율을 표현하는 데 반해서 연분수는 분자를 기준으로 분모가 얼마나 큰지 비율을 표현하는 분수라는 것을 이해하였고, 연분수의 개념과 정의에 따라 진분수를 연분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자의 크기를 단위 크기 1로 만들어야 하는데 진분수의 분모 분자를 분자의 수로 나누어서 분자의 단위 크기를 1로 만드는 방법으로 진분수를 연분수로 변경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의 표현 네 번째 시간으로 거듭 제곱근과 무리수의 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지수법칙의 질수를 실수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수의 표현을 마치고 함수와 방정식의 기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